공연 프로젝트 그룹 판 그리고 뮤지컬 보컬 그룹 소리어스인데요. 이 두 그룹에서 저와 함께 소속되어 계신 배우분들이십니다. 리디아 씨, 배도영 씨, 이우열 씨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볼 때마다 네. 엄청나게 배워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으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또 네, 없는 도영 씨가 무대에 오르는 날에는 이제 필기 노트를 가져와가지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별로다. 이런. 저분은 아니야 이건 예, 여기 리디아 씨나 우연 씨는 저한테 배울 게 없지만 백승금 씨는 저한테 배워야 돼요. 저희 선배님들이고 저한테 진짜 많은 가르침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 영감을 줬다는 건 이분들이 뭐 꼰대같이 오늘 주제랑 딱 맞는 거죠. 네. 안 했지만 제가 도영 씨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어딜 그 있잖아요. 미국 이제 하시는 연기하시는 분들 배우분들 보면은 제일 뭔가 캐릭터가 강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대성할 것 같은 배우이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또 과찬이십니다. 네, 과찬입니다. 내가 이게 진짜 꼰대 같아가지고 이런 말 잘 안 좋아하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서 동물도 코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따라하세요. 까라면 까라하면 깐다. 깐다. 까세요. 까세요.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뭐 상사가 얘기하면 감사하다는 인사 잊지 마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 인사 잊지 말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청춘을 위한 청춘의 의학 청춘들이 그려나가는 라디오 프로그램 백승범의 청춘 스케치.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은어 꼰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육하원칙 구성된 말투가 있다고 합니다. 후! 내가 누군 줄 알아? What? 네가 뭘 안다고? Where? 어딜 감히? When? 나한테는 말이야. How? 어떻게 그걸 나한테? Why? 내가 그걸 왜? 네, 요즘 사회에서는 기성세대, 노년층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단어가 아닌 게 꼰대라고 합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자신의 낡고 고리타분한 상하위계 질서 및 권력관계에 입각한 경직된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을 젊은 꼰대라고 불리우는데요. 오늘 청춘 스케치는 이 젊은 꼰대 특집으로 배우분들과 함께 진행됩니다. 네, 청취하고 계신 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청춘 스케치 DJ 백승범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만 더 해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젊은 꼰대 특집을 아주 재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실 게스트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백승범이죠. 저를 만들어준 두 그룹이 있습니다. 네. 공연 프로젝트 그룹 판, 그리고 뮤지컬 보컬 그룹 소리어스인데요. 이 두 그룹에서 저와 함께 소속되어 계신 배우분들이십니다. 리디아 씨, 배도영 씨, 이우열 씨,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우현입니다. 이우현 씨,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배도영입니다. 네, 배도영 씨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그리고요. 안녕하십니까, 리디아 김입니다. 오늘 도영 씨나 리디아 씨는 처음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벌써부터 처음인데도 뭔가 짬바라고 해야 되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느껴지는 무대를 좀 많이 서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즐기시는 편이 아니신가 한번. 네. 승범 씨 오프닝 하는데 말하고 싶어 죽는 뻔했는데 참았어. 알겠습니다. 자, 주제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 씨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번 청춘 스케치를 함께 해주셨으니까 게스트분들 중에서는 제일 선배님이 아니신가 싶은데 오늘 참여하는 이제 도영 씨나 리디아 씨에 관해서 간단 명료하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정말로 원하신 대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길게는 이제 본인들 입으로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청취자분들한테도 확 와닿고 너무 좋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 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공연 프로젝트 그룹 판, 네. 그리고 이제 뮤지컬 보컬 그룹 소리어스, 이 두 그룹 내에
제 선배님들이시죠. 그래서 제 그래서. 선배님들이고 저한테 진짜 많은 가르침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 영감을 줬다는 거는 이분들이 뭐 꼰대같이 뭐 오늘 주제랑 딱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해보다나? 그런 분들이시라고 합니다. 네, 네. 도영 씨. 네. 라디오로는 이제 우현 씨가 선배일지는 모르겠지만 공연 그룹 내에서는 제일 선배님이자 인생 선배는 도영 씨인데 도영 씨가 바라본 이 두 후배는 좀 어떤 분들이실까요? 인생 선배까지. 어우 선배님이시죠. 선배님. 정말 갭이 높은 선배님이시죠. 선배님. 급식급식.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요? 선생님. 자, 제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네. 정말 딱 하나 생각나는 단어. 욕심나는 배우들. 어떤 부분에서 그 욕심이란 단어가 나왔을까요? 같이 무대를 서보고 싶은 아직 배우들이에요. 같이 서보진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간이 잘 이상하게 안 맞았는데 네. 이 두 분이 공연하실 때는 제가 먹고 바쁘셨고. 살고 이런 거에 바빴고 네. 또 제가 이제 무대에 설 때는 뭐 리디아 씨 같은 경우는 유학도 다녀오시고 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공연 타이밍이 잘 안 맞았어요. 항상 이게 리디아 씨나 우연 씨나 보면은 항상 같이 무대에 서고 보고 싶은 욕심이 항상 났던 그런 배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같은 두 그룹이나 같이 있는데도 한 번도 무대에 같이 올라본 적이 없어요. 그죠, 선생님? 선생님 너무 기다려집니다. 리디아 씨 왜 네. 그러세요? 기다려집니다,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벌써 꽁트를 시작하죠. 알겠습니다. 정말 욕심이 나는 배우,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배우라고 네. 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홍일점이죠. 리디아 씨가 이제 여자로서 두 남정네 분을 어떤 남자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일점 리디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꼭 남정네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굳이 뭐 딱히 뭐 남자로서 본 적이 없었다면 네. 다른 부분을 좀 봐주셔도 되고요. 그냥 동료 배우로서 이야기하면 안 네네. 되겠습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네네. 네. 우연 씨는 제가 이제 주변에 많이 없는데 동갑이에요. 네, 친구죠. 네, 동갑 이제 친구 배우인데 네네. 이제 무대에도 같이 종종 올랐고 그런데 이 끼랑 에너지가 엄청난 배우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리허설 초반이랑 네. 공연에 가까워질수록 그 시작과 끝이 가장 차이가 나는 배우라고 할까요? 리허설을 하면 할수록 막 뭔지 아시죠? 막 이게 막 나와서 막 그래가지고 제가 공연할 때 너무 재밌고 항상 공연 같이 하는 게 너무 기대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제 끝난 거 아니었어요? 제 선생님도 얘기를 해야죠. 선생님 좀 잠시만 기다려 주사.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도영 씨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를 같이 선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이 도영 씨가 무대 씨라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네. 무대에 올라가실 때마다 진짜 제가 이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봐야 된다. 왜냐면 말을 아끼시는. 말을 아끼기 위해서 공연하시면 꼭 보세요. 배도영 이름이 보이면 그 공연은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진짜 볼 때마다 네. 엄청나게 배워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으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또 네, 없는 배우는 이야기 속으로, 열심히 속으로만 지어내시느라고 삭히는 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리디아 양. 지원해다녀 선생님. 가려서 하는 거죠 말을. 도영 씨가 무대에 오르는 날에는 이제 필기 노트를 가져가지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별로다. 이런 거. 저분은 아니야 이건 예, 이거 여기 리디아 씨나 우연 씨는 저한테 배울 게 없지만 네. 백승금 씨는 저한테 많이 배워야 돼요. 아직 멀었죠. 한참 멀었죠 선배님.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만하자. 알겠습니다. 네. 자, 6화원칙 질문입니다.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세 분은 두 공연 그룹 내에서 무대와 연기를 아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들인데요. 6화원칙으로 어떻게 하다가 무대와 연기에 사랑을 빠지게 된 건지 뭔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도영 씨부터 이제 선배님으로서 제일 오래 하셨으니까. 네. 누가부터 가겠습니다. 누가 배도영 씨가 언제일까요? 제가 처음 연극을 접하게 된 게 네. 이제 2005년도. 2005년. 네. 옛날 옛적이죠. 옛날이네요. 네, 제가 첫사랑의 실패만 안 했어도 저희만한 애가 있다.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아버님, 네, 그래서요. 언제 얘기해 주셨고 어디서?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 이제 제의가 들어왔던 게 교회에서였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뭔가 성극 같은 느낌의. 아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게 약간 포함이 돼 있지만 네. 이제 다른 연극이었죠. 이게 그래서 무엇을이라는 게. 그렇죠. 무엇으로 예. 빈방이 있으니까 이게 항상 크리스마스 때 하는. 예, 하는 아직도 하고 연극인데요. 있죠. 네. 예. 네.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은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새롭게 항상 편집되는 재창- 연극이었나요? 아니면 뭐 뮤지컬이었나요? 그 당시는 연극이었어요. 첫 시작할 때는. 그러면 그 뒤로 이제 뮤지컬화 되기도 했는데 네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연극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는 어떻게 얘기가 가능할까요? 어디? 주소를 말해주셔야 돼요. 어디서는 교회였고 어떻게? 네,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긴 하지만, 네, 왜 어떻게구나, 죄송합니다. 어라고 써놔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미안해요. 그때가 제가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네, 정말 이 꼰대 특집처럼 네. 꼰대들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직장을 때려치는 상태였어요. 어이구. 네, 휴식기를 좀 피해자. 예, 몇 개월간 그러니까 연말 지나서 이제 휴식기를 가지려고 네, 이제 그러니까 쉬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 갑자기 해보자. 연극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오. 아시는 분들이 연극을 하시는데 네. 배우를 찾고 있다. 그래서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해서 예, 왜요? 그러니까 왜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정말 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연기라는 생각이 딱 게, 들었어요. 연극이라는 게. 제가 사전에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도영 씨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어딜 그 있잖아요. 그 미국 이제 하시는 연기하시는 분들, 배우분들 보면은 제일 뭔가 캐릭터가 강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대성할 것 같은 배우이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네, 과찬입니다. 끝나고 봅시다. 캐릭터가 너무 강하셔서 너무 부러워요. 맞아요. 네,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아무튼 네, 그리고 리디아 씨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육하 네. 원칙으로 누가? 제가 리디아 씨가 언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좀 어렸을 때부터 접하게 된 거네요. 무대나 연기 같은 거를. 네. 어디서? 아, 집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저도 이제 교회를 통한 건데 어떤 연합 수련회 같은 데에서 되게 특이합니다. 네. 무엇을? 뮤지컬을 네. 연기보단 약간 노래하고 연기하는 거에 대해 좀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 봐요. 아니요. 그냥 다음 육하원칙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뮤지컬을. 네, 뮤지컬을. 네, 그리고 어떻게? 뮤지컬을 보다가 관객으로서. 뮤지컬 보다가 관객으로서 이제 접하게 되신 거고, 왜 좋으셨던 거죠, 이게? 어떤 조연 배우의 그 뮤지컬에 올라 있었던 네. 조연 배우의 캐릭터가 주는 에너지에 압도를 당했어요. 노래를 잘한다기보다는 뭔가 에너지가 빵 이렇게 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노래도 되게 잘하시긴 하셨는데 그 캐릭터가 주는 에너지가 주인공보다도 저한테 더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여자분이셨는데 여자 네네. 배우셨는데 그걸 보고 와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신 거구나. 지금은 연극이랑 뮤지컬을 다 사랑하지만 그때 네. 이제 저의 처음 이 무대에 대한 막 그런 간절함, 열정? 열정, 네. 사랑 그런 것은 뮤지컬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럼 연극과 뮤지컬 딱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만 평생 무대를 올라야 된다. 둘 중에서 어떤 걸로 가능할까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짬짜면 따윈 없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를 모두 사랑하고요. 연극과 뮤지컬을 모두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피해 가셨고요. 우현 씨 육카운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네, 제가 우현 씨가 언제? 저는 처음 언제라고 하면은 2014년, 15년? 네. 벌써 8년 된 거네요, 그럼. 그렇네요. 예. 네. 또 시간이 8년. 됐네요. 네, 어디서? LA에서. LA에서? 네. 네, 그리고 무엇을? 연극, 연기, 무대? 뮤지컬이었죠. 네, 뮤지컬이었고. 뮤지컬로 이제 접하게 되신 거고. 네. 어떻게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네, 어떻게는 저도 그때 이제 LA로 와서 네.
약간 도영 형님처럼 약간 시간이 약간 좀 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비슷한 케이스였구나. 예, 그래서 그때 막 뭐 알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인터넷 그런 공고들을 보고 있었는데 네. 그때 그런 공연 스텝이나 그 배우들을 모집한다. 모집하는 공고를 봤어요. 그 전에는 뭐 그냥 학교에서 그냥 학예회 같은 그런 연극은 해봤었지만은 그런 그쪽으로는 완전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를 그냥 확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연락을 이제 드렸죠. 그래서 뭐 경험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한번 와보세요 해가지고 하게 돼. 예 하게 됐었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연 프로젝트 그룹 판 멤버들 분이랑 이제 소리어스 그룹 네.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날개를 처음 피셨고. 시작은 사실 그냥 뭐 재밌어 보이니까 한번 가벼운 해보자. 마음에.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이런 분들의 그런 열정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이제 함부로 우습게 볼 만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진지하시죠, 들면서 배우분들. 와 그거를 저도 그쪽으로 확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다 이 사람들이랑 계속. 배우가 되고 싶다. 연기를 이병헌 마냥 잘하고 싶다. 홍광호처럼 뮤지컬을 잘하고 싶다. 깔나게 잘하고 싶다. 아이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이 막 꼬이네요. 그러면은 뭐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무대 처음 올라갔을 때도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은? 네, 그럼요, 기억이 나죠. 뭐 되게 막 덜덜덜 떨리고 이런 엄청 거. 떨렸죠. 엄청 떨리고 막 눈앞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저 처음 무대다. 지금 약간 무대 라디오가 하얘지는 그렇게 거. 떠셨나요? 첫 무대에서? 그렇게 떠셨나요? 예, 약간 비슷했어요. 방 눈이 살짝 돌아가신 것 같은데. 예, 막 질문을 막 여러 군데서 받다 보니까 막 정신을 못 차려. 대답하세요. 도영 씨 웃고 계십니다. 도영 씨는 처음에 기억하세요? 그럼요. 첫 저도- 무대를 이제 딱 올라갔을 때 그럼요. 그때 그걸 못 잊죠. 솔직히. 따사로운 정말로. 조명과 그 도영 씨만을 보고 있던 그 관객들의 눈빛 뭔가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하세요? 그딴 게 눈에 들어옵니까? 리더십인데요. 정말 이게 네. 무대 뒤에서 자기 신의 이제 등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네.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잖아요. 저. 그러면서 정말 아까 얘기한 처럼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제일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이제 정말 카운트다운처럼 내가 무대에 첫 발을 들여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내 첫 대사가 기억이 안 나. 끔찍해. 지금 망하는 거죠?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정말 제 첫 경험이 그거였어요. 첫 경험은 단어 말고 발을 디뎌야 되는데 머릿속에 새하얘지면서 첫 대사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발을 딱 조명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말 머릿속에 확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대사가 그냥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튀어나왔다는 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진짜 사고죠. 리더 씨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네. 이제 초등학교 때 막 그런 거 했던 거 말고 이제 진짜 무대에 이제 딱 올라간 게 앙상블러서 네. 그런 거였는데 뒤에서 국밥 먹는 역할이었거든요. 앙상블러. 기억난다. 그래서 국밥을 최대한 진짜처럼 먹어야 된다. 이 국밥은 정말 맛있는 국밥이다. 송어리 국밥. 그래서 그 국밥을 맛있게 먹는 연기를 하기 위해 온 열정을 불사질렀던 아유.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리포터 같은 역할을 했었던 걸로. 이제 좀 더 큰 비중 있는 역할이셨고 저는 저는 똑같았습니다. 어머, 대사가 있으셨는걸요, 승봉 씨. 아니, 저는 국밥만 먹는 거였고요. 그게 더 어렵지 않나요? 대사가 없으면은 표정으로 모든 걸 연기를 보여줘야 되니까. 맞아요. 저게 진짜 어렵고요. 네. 제가 리디아 씨를 기억하는 그 장면인데 네. 그때 제가 조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기 정말 객석 저 뒤에서 구석에서 어두운 데서 이거 타이밍 맞춰서 조명을 올리고 내리고 조절하고 있는데 정말 스팟라이트이 보여요.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스팟라이트를 받은 사람처럼 진짜 맛있게 먹었는지. 대단하다. 대단했어요. 끝에 있는데도 국밥 맛있다, 국밥 맛있다, 국밥 맛있다가 보여지는 연기. 진짜였어요. 아.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혹시 국밥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무대 연기 얘기하다가 아주 그냥 시간이 후루룩 가버렸는데, 자,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특집은 젊은 꼰대입니다. 상사를 꼰대라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후배에게 똑같이 행동하는 젊은 사람들, 젊은 나이임에도 자신의 낡고 고리타분한 상하위계 질서 및 권력관계에 입각한 경직된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의 젊은 꼰대, 줄여서 젊꼰, 네, 이 점차 널리 쓰이기 시작, 이렇게 말고 괜찮으십니까? 점차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교나 회사에 비일비재하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하는데, 오늘 게스트분들과 제가 함께 이제 젊은 꼰대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본인이 이제 생각하기에 본인의 꼰대 성향 100% 중에서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나요? 우현 씨부터. 글쎄요, 20-30%? 아직 괜찮. 아직까지는 이게 1년에 1%씩 올라. 도영 씨는요, 네.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 미만. 자,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웃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니들 이거 끝나고 볼래? 이런 줄임말도 있죠. 할만 하한.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필기를 해놨어요. 라디오 전에 저한테 자, 물 좀 가져와, 펜 좀 가져와, 물 갖다 주니까 이빨 시리다. 이게 사실이죠? 사실일 것 같니? 지금 연기하시면 안 됨. 여기 무대 아님. 아무튼 20%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꼰대한테 뭐 D이셨나요? 어디 가서? 예. 이 D인 것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본인은 이제 이런 사람이 안 되겠다. 그렇죠. 약간 이런 다짐이 있었던 거죠. 진심으로요. 몇 분 정도 만나셨어요? 제가 거쳐간 직장이 사실 진짜 많거든요. 음. 그런데 거의 모든 직장에서 꼰대를 만났어요. 어디 회사에나 있나 보네요. 그 그럼요. 꼰대라는 게. 네. 예. 정말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본인은 그렇지만은 아니다. 정말 이제 고백을 하자면은 저도 꼰대 같았던 일이 있었고, 일이 있었고. 꼰대 같이 행동한 적도 있었고, 그 시기가 있었지만, 네네. 이제 돌이켜서 뉘우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20%라고 하셨는데 약간 신빙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리디아 씨는 몇 퍼센트 생각하시나요? 저는 더 적으면 좋겠지만 네.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30%, 두 분이서 30%. 비슷한 거네요. 네, 저도 1년에 1% 정도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 언저리쯤으로 했어. 그럼 지금 30대이시니까 뭐 한 40대시면 40%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는 제가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꼰대는 백승범 씨예요. 제일 젊은 꼰대. 점권. 젊다는 오케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꼰대는 수긍 못 하겠는데 전혀. 네. 보통 꼰대들이 수긍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본인은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꼰대인 거 잘 모르는.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했는지 까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분하면은 여기 이 꼰대력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해보겠습니다. 꼰대력 자가 진단 테스트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총 14가지의 문안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이 모자라면 어떡하죠? 그럼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는 안 써도 돼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면 나이 묻고 나보다 어리면 반말한다. 네, 접어주시고요. 접어달라고. 되나요? 근데 이렇게. 네, 들고 계셔주시고요. 네, 도영 씨, 네? 나보다 어리면 반말한다. 접어달라고요. 아니요. 그래요? 저는 절대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건 저는 근데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접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자, 두 번째는 내가 너 때는 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아직 현재까지 간다 이제 손가락 움직이고
화려한 거 접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개인적 인맥을 자주 얘기하는 편이다. 오, 적겠습니다. 어떤 인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해 드리면? 이거는 인맥은 아닌데 제 주변에 막 재밌는 사람 아니면 재밌는 썰 막 그런 게 많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안 알았어요. 접으셔도 그러면은 될 안 접을게요. 아직 꼰대력이 아직 굉장히 네. 낮으신 편이고요. 네. 안 접으시는. 저는 주변에 자랑할 만한 인맥이 없어요. 저도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네, 아직까지 지금까지 현재 세 문제를 했는데 도영 씨 하나만 접어 있는 상태고요. 본인에 대한 뭔가 후한. 승범 씨도 한 개 접었죠. 저 하려다가 이거 진행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못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현재까지 저는 2개 나왔습니다. 세 문제 중에. 역시 정권. 네, 다음은 후배들 간의 모임에서 의견을 물어보지만 결국 정답은 내 의견이다. 이거는 어떻게 접을 수 있을까요? 웃지만 말고요. 간다 하시는데. 네, 이거 접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도 약간 이런 성향이 약간 이런 성향인 걸로. 네.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도영 씨가 이제 그룹 내에서 후배들 간의 이제 모임에서 굉장한 유행어 명언이 하나 있다고 하시는데 모두가 아는 저희 네. 사이에서는 모두가 아는 그래서 그냥 저기 이거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 도시에서 뭐였죠 그게? 직접 얘기해 주시죠. 선생님 어서 네. 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 여러분 술 먹고 SNS 하지 마세요. 평생 흑역사로 남습니다. 그런 말씀을 남겼는데 이걸 안 접었다면. 네. 아무튼 네. 자 다음은 내가 한때 잘 나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사유의 회식 불참은 이해가 불가하다. 아무도 없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불참할걸요.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감히 개인적으로 회식 불참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다음은 MZ세대는 노력이 부족하고 불평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이거에서는 어떻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굳이 MZ 세대라기보다는 네. 그냥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 노력 좀 하지. 저보다 아래 물론 제가 엄청 힘든 세대를 살아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불평하기 전에 조금 더 노력해보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든 거는 있어요. 그랬던 적이. 공연하면서 아니요, 꼭 공연이라기보다는 공연하면서 제 대본 좀 대사 좀 안 저렀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혹시 그렇게 느끼셨나요? 내가 너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아니 방금 그 예라면은요 난 접어야 돼. 그런 예라면 저도 접어야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승범 씨를 두고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자기보다 늦게 온 후배가 거슬리는 분은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후배 옷차림과 인사 예절을 지적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후배가 왔는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뭐에서 저희가 뭐 연극이나 뮤지컬을 준비하는데 다 같이 모였는데 그냥 싹 들어와 대본 들고. 그럼 기분 안 나쁘세요? 별로요. 근데 이게 진심. 좀 애매한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그걸 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그걸 말하는 거랑은 또 다르지 않을까요? 저라면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굳이 가서 상종을 하지 않겠다? 가서 그런 생각이세요? 옷차림이 왜 있다우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런 후배가 아니 옷차림 말고 그런 인사. 그런 후배가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런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면서 마치 선배들을 일부러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정말 작정하고 가서 한마디는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자기가 바빠서 지나가는데 너 왜 인사 안 해? 그러면서 쫓아가가지고 한마디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안 접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뭔가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고. 네. 다음은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가 자꾸 생각난다. 어떻게 한숨 쉬시고. 이거는 제 의견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가지신 적이 많으신가 봐요. 네, 백승건 씨. 적어주세요. 잠시만. 아니 잠깐만. 왜 여러분들 손가락이 안 접혀요?
지금 그럼 저도 이거 적겠습니다. 나 혼자 꼰대야?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 이거는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가 아니고 네. 누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을 때 뭐 저랑 다른 의견을 반대라기보다 다른 의견을 생각하면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인데 저 친구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를 네. 계속 생각하는 편이라서. 혹시 그것을 막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나중에 기분 불려줄지를 생각? 아니 그러니까 이 자식.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전자의 느낌인데 음.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견을 맞추기 위한 생각이다. 네 근데 그 뭐 쟤는 왜 저랬지? 이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해를 서로의 조율을 아, 위해. 이건 아 솔직히. 그것도 안 적게요. 자 잠시만요. 도영 씨 손가락 네, 유지해 아니요, 주시고요. 필 거예요. 제 의견에 어떻게 항상 반대하시는 건 아닌가 봐요. 불만해 갖고 예, 전 그렇진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그렇게 마세요. 지금 당신만 어떠세요? 그래, 당신만. 이를 악무신 것 같아요 방금 도영 씨가. 알겠습니다. 자 사생활 다음은 사생활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막 인생에 대해서 뭐 인생론을 얘기한다던가. 아 물어보지 않았는데.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 근데 물어봤는데 얘기하는 거 솔직히 조언이죠. 충고이고. 근데 이제 뭐 자기가 인생 힘들고 뭐 이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도 얘기 안 하는데 자 인생은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그냥 꺼내는 가만히 거야. 이제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쓱 오더니 나 때는 말이야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 자기의 과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잠시만요. 아까 3개인데 왜 2개를 갑자기 바뀌셨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나는 40대 4050 40세와 50세 세대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좀 더 젊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나요? 자기는 영하다. 나는 후배 뭔가 나보다 어린 사람을 더 이해해 줄 수 있다. 기성세대는 아주 쓸모가 없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가요? 그렇게 가시자는 거죠?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게는 아닌데 그냥 그분들의 그러니까 10대 20대도 저를 보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40, 50대를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나랑 다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현 씨도 저도 리디아 씨랑 비슷해요. 역시 친구. 도영 씨는 제가 40대, 50대입니다. 다를 수가 없네. 다를 수가 없죠. 그리고 리디아 씨 고마워요. 아까 대답하면서 계속 저한테 손짓하셨어요. 저한테. 아닙니다 선생님.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기성세대인데. 선생님 무슨 50대. 말씀이세요 선생님. 제 오른손이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회사 내에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요거는 양심상 엄청 많아요,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꼽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열심히 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은 쟤네들은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해? 짜증나. 나처럼만 하면 정말 잘할 텐데. 또 몰고 간다 몰고 가. 아니 근데 이게 참 부정하기 힘든 게 이게 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본인 그러니까 남을 낮춰보겠다 이런 게 아닌데 자신을 높인다. 남을 낮추기보다는 본인을 높이는. 백승범 씨. 아니 이건 몰아서 하는 거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하고 싶어요. 잠깐 마이크 끄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무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열심히 일하시니까. 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고. 근데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노력형의 꼰대가 노꼰. 네, 지금 현재까지 노건 14개의 문안 중에서 이제 몇 개씩 했는지 한번 볼까요? 2개 하셨고 우현 씨 2개, 리디아 씨 2개. 그나마 저기 양옆에 앉으신 분들 3개 했습니다. 도영 씨.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제가 이 꼰대 자가 테스트를 전에 사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제가 3개인가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번엔 또 2개가. 이 중에서 2개, 0개에서 2개를 하신 분은 성숙한 어른이시고요. 우현 씨나 리디아 씨는 성숙한 어른이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개부터 5개는 잠재적 꼰대입니다. 잠꼰이신 도영 씨가 본인을 이제 자기 꼰대력을 30% 몇 프로라고 했죠? 20%? 10%라고 하셨는데도 제일 꼰대가 강한 그런 성향을 보여주셨어요. 세 분 이따가 카카오톡 열어봐요. 단톡방 확인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개부터 10개까지는 꼰대 경계 경보, 11개부터 14개는 자숙 기간 필요합니다. 라고 하네요. 네, 각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자 이렇게 성숙한 어른 두 분과 잠재적 꼰대 한 분과 함께 주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바로 네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상황극을 들어보고 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극한의 상황극. 네, 이 코너에서는 저와 이제 게스트분들이 함께 상황극을 연기해가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젊은 꼰대입니다. 이 상황에 적절한 극을 준비해봤는데 제가 맡은 역할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이런 답정너형 6년차 대리죠. 6년차 대리고요. 각자 이제 맡은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답정여형 12년차 부장. 벌써 연기가 들어갔습니다. 스타트 네 해주셨고 도영 씨는 어떤 캐릭터세요? 시키면 당연히 해야지. 까라면 까형 1년차 사원. 1년차 사원 그리고 여태 리디아 씨는요?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하게 된 인턴입니다. 인턴 너무 좋습니다. 부장, 대리, 사원, 인턴 네 분이서 네 이렇게 준비된 상황극을 통해 여러 꼰대들의 성향을 알아보고 청취하는 분들은 본인을 제일 힘들게 하는 혹은 힘들게 할 것 같은 유형의 꼰대를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실 고증이 담긴 상황극 네 저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주목할게요. 오늘부터 우리 무역팀에 인턴으로 함께 일할 리디아 씨예요. 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입사하게 된 리디아 김입니다. 비록 인턴으로 들어왔지만 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주 패기가 넘쳐서 좋아. 여기는 대리 백승범 씨. 반가워요. 잘 부탁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여기 도영 씨. 자, 나디아 씨 사수라 생각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해봅시다. 화이팅! 파이팅! 리디아 씨, 저 좀 잠시 볼까요? 네, 대리님. 전체적인 업무는 이제 도영 씨가 맡아서 가르쳐 줄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만 부탁하려고. 네, 대리님. 어떤 업무죠? 출근은 항상 10분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일찍 와서 하루의 업무를 정리하길 바라겠고요. 네. 2번 가르쳐 주는 거 정말 안 좋아요. 기록하는 습관 들이기 위해서 항상 노트 챙기고. 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뭐 상사가 얘기하면 감사하다는 인사 잊지 마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 인사 잊지 말라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팀 내에서는 상사가 시키면 최대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로 해줘. 알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사의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리디아 씨는 대답만 잘하면 돼요. 유두리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야, 이거 완전 답정너 꼰대잖아. 저기 뭐야, 나니아 씨 잠깐만 볼까? 네, 저 리디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 오기 전에는 무슨 일이었어? 네, 저는 재작년에 청춘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다. 청춘대학교? 네. 내가 후배였네. 너무 반가워.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내가 이게 진짜 꼰대 같아가지고 이런 말 잘 안 좋아하는데 내가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서 동물도 코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아니 들어보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요즘은 들어가기 좀 쉽다고 하던데. 네, 저는 재수하고 들어갔습니다. 재수? 네. 재수? 나 때는 이 재수하면은 재수 없어진다고 그냥 바로 공장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네. 개그야 개그. 네. 하여튼 지금 업무 시간이니까 내가 다 얘기는 못 해주는데 내가 이 파란만장했던 과거를 갖고 있어. 특히 이 린다 씨 같은 대학 출신들은 얘기가 잘 통할 거야. 잘해보자고.
네, 저 리디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진짜 이거 라떼 꼰대인데? 아 맞다. 그리고 오늘 퇴근하고 환영식 할 건데 괜찮지? 아, 부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난주에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느라 아직 이삿짐 정리를 못 해가지고요. 도영 씨, 네. 여기 리디아 씨랑 잠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네. 아, 네, 팀장님. 알겠습니다. 리디아 씨? 네, 아, 제가 뭐 이게 1년 먼저 들어온 선배로서 이 업무적인 건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떤 걸요? 따라하세요. 까라면 까라면 깐다. 깐다, 까세요. 까세요. 한 번 더. 까라면 까라면 까세요. 까세요. 예, 우리는 일개 직원일 뿐이에요. 이 상사의 말에는 어느 정도 복종을 해야 되는 편이에요. 이 부장님이나 대리님의 지시도 그렇고 이 제 말에도 이 최대한 따라주시길 바래요. 이게 다 리디아 씨 잘 되라고 그리고 우리 팀 잘 되자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잘 되자고 하는 말이니까 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1년 선배로서 제가 잘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까라면 까라면 까세요. 까세요. 시키면 시키면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수고했어요. 가서 일 보세요. 부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라디오 씨 얘기해봐. 저는 리디아고요. 저 아무래도 이 회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첫 출근 날부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는 식의 대리님. 원래 회사 생활이 그런 거예요, 리디아 씨. 옛날 옛적 이야기하면서 나 잘난 맛에 빠져 사는 부장님.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는 거야. 그리고 까라며 내 의견 따위 무시해버리는 사수. 다 리디아 씨를 위한 거라고 내가 몇 번... 몰라, 난 일 못해. 자, 이렇게 상황극을 통해 세 가지 유형의 젊은 꼰대에 대해 알아봐. 젊은 꼰대? 약간 부장님께서는 약간 늙은 꼰대 같긴 했었지만 근데 애드립을 너무 애드립이 사전에 없었던데.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그래 라디오 씨. 라디오 씨요? 아 라디오 씨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근데 상황극인데도 숨이 톡톡 막히네요. 이런 분들이랑 일하니까. 아 메소드 연기 아주 그냥. 근데 네, 이렇게 상황극 통해 세 가지 유형 젊은 꼰대 알아봤습니다. 나는 솔직히 이 세 가지 젊은 꼰대 중에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봤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라떼는 말이야 약간 뭔가 그러면 아니면 까라면 까세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야 너 시키면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야 무대 예를 들어서 연극을 준비한다 했을 때 야, 연출이 시키면 해야지 무슨 토를 달고 있어 약간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다던가. 세 명 다 없으신 걸로? 저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저는 있죠? 이제 일할 때 그냥 누가 하라면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래 하라면 해야지 라고. 아니 이건 내 피해자 쪽이잖아. 네, 피해자 쪽에 가해자 쪽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거예요. 얘기하자면 아, 저도 할 말이 아니죠. 많아요. 이제 제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하라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좀 그런 분들한테도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없으세요? 도영 씨는? 아니 뭐 제일 저는- 꼰대력이 높게 나왔지만 뭐 하나도 없대. 저는 꼰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확실히 제가 이렇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요. 네. 이게 라떼가 좀 많이 나와요. 옛날 이야기하는 옛적 게. 얘기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네. 그냥 그러니까 서로 살아온 시간대가 다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죠. 상대방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우 저 라떼 꼰대 이렇겠지도. 그쵸 여러분? 그렇게 느꼈죠? 뭐 저를 포함해서? 이 방송 끝나고 보자고. 알겠습니다. 저 혹시 세 분들은 이런 비슷한 류의 꼰대를 만나본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 자기가 꼰대가 아니라 상대방이 했던 꼰대 뭔가 이런 부분들? 뭐 많죠. 그럼요. 어딜 가나.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좀 뭔가 이런 느낌을 받았었나요, 우연 씨가?
뭐 아무래도 일단 일을 하다 보면은 네. 뭐 방금 리디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까라면 까. 음. 사실 이런 분들은 많거든요. 근데 까라면 까에도 장점이 있긴 있어요. 뭔가 까라는 대로 해서 깠더니 네. 뭔가 잘못됐다? 그럼 알 수 이제 있지. 이렇게 너가 까라서 깠잖아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뺄수 더 있고. 꼰대는 이제 내가 언제 아, 그렇죠.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자기가 시켜서 했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약간 이런 류예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근데 또 반대로요. 까라고 해서 깠는데 잘 된 경우도 있어요. 네. 말만 잘 들었는데. 그러면 잘 됐네? 자기가 지시를 잘해서 된 거 거야.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무조건 잘 되면 내가 나 때문이고 못 되면 너 때문이고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 그리고 또 아까 또 얘기해 주셨는데 도영 씨는 어떤 류의 꼰대를 좀 만나보셨을까요? 제일 기억나 뭐 꼰대 저는 많이 이 세 명, 이 세 가지 유형 다 만나봤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뭔가 멘트 있어요? 아, 저기 이게 다들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까라면 까가 제일 신경을 거스리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지 마. 생각은 내가 하고 너는 시키는 것만. 저도 들은 적 있어요. 뭐야? 그러면 로봇을 데리고 일하던가. 그러니까 정말 그런 비슷한 저도 느낌을 느꼈고요. 근데 아까 우연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큰 사고가 났어요 회사에서. 그런데 정말 똑같은 반응. 내가 언제 그랬어? 니들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흥분하지 마세요. 니들도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라고 발뺌을 하는. 너무 싫다. 진짜. 들이받고 나왔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리디아 씨처럼 인턴 네, 나왔던 진짜 것처럼. 알겠습니다. 자, 꼰대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비하하는 식의 단어이긴 하지만 사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관심이 섞여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로 부류가 되는 MZ 세대들은 개인주의 성향을 많이 띄우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꼰대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 분들은? 네, 저는 사라져야 된다. 완전히 없어져야 완전히. 된다. 네. 지금 경험으로 봐서는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우현 씨는요? 네, 뭐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있는 게 조금씩은 사라져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좀 더 지배적인 생각이긴 하네요. 본인의 꼰대력은 올라가고 있지만 하지만 꼰대도 사라져야 된다. 이 세대를 젊은이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아 씨는요? 저도 이제 사라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꼰대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또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젊었을 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누가 야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래서 이래 했어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 아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구나 라는 순간들을 제가 요즘 느껴요. 그래서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조언을 줄이되 또 젊은 친구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너무 꼰대야 고깝게만 듣지는 또 않으면 또 좋죠. 어떨까요? 생각해봅니다. 네. 맞아요. 이런 제가 싫어하는 바는요 네. 이거예요. 항상 그 꼰대라는 것 자체가 네. 자신보다 약자에게 가해지는 거잖아요. 언제 한 번이라도 갑을 관계 자기 상사한테 꼰대짓 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큰일 나죠. 이게 자신보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에게 가하는 그런 폭력적인 거 그게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연 프로젝트 그룹 판과 뮤지컬 복고 그룹 소리어스의 배우 세 분이죠. 배도영 씨, 이우연 씨, 그리고 리디아 씨와 함께 극한의 상황극으로 주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바로 클로징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 네, 청춘 스케치 오늘은 젊은 꼰대 특집으로 배우분들과 함께 여러가지 토크 그리고 연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함께 하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제일 인생 선배님 말고 라디오 선배님으로서 우현 씨부터. 네, 뭐 저야 뭐 항상 청춘 스케치 나오면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는데 오늘은 진짜 더 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배님들 모시고 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상황도 너무 재밌었고 네. 또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도영 씨는요? 네, 저 처음이었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역시 이렇게 친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시간은 즐거운 것 같아요. 저랑도 친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리디아 씨는요? 저 오늘 처음 출연하는 거였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승범 씨한테 감사하고
그냥 저희끼리 사석에서 하는 얘기들을 그냥 마이크 켜놓고 한 것 같아서 너무 그냥 분위기도 좋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라디오 서울 AM 1650 댓글 달아주신 분들 잠시 읽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마당새 니콜라님께서 야, 다 너 잘되라고 해주는 말이야라고 이제 꼰대 같은 오. 그 이제 이거 진짜 맞아요. 대본에도 있었던 뭔가 비슷한 뉘앙스의 대사였고요. 네, 그리고 데이비드님께서 한국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대체로 다 그럴 듯 군대에서 약간 꼰대 기질이 생겨나는 그런 케이스인가 보네요.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꼰대에서 탈출하자는 마음, 이거는 저희가 오늘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백승범이었고요. 리디아 이우현 배도영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도 청춘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빠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